자, 독일 5 영어 1 스페셜 레슨 이제 마지막 시작합니다. 자, 내 의사들은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목적어 보호로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고요. 내 의사들은 나에게 명령했어, 지시했어.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흥분이나 물리적인 운동을 이제 피하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쉬면서 이렇게 흥분감이나 보스 A&B 흥분감이나 물리적인 어떤 운동을 이제 피하라고 이제 지시했어요. 라고 갑자기 세이드 플램톤이 말해. 멀쩡히 이야기 듣다가 이제 화제를 바꿔서 자신이 이제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신경쇠약증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신경쇠약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제 시골로 이사를 와서 누나가 소개해준 사람 이름의 집에 방문했는데 공식적인 방문을 했는데 조카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다 보니 이제 막 남편이 죽었고 남동생들 죽었고 걔도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이모가 다가와서 이제 곧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겠지. 안 그래도 신경쇠약증인데 그래서 이제 화제를 돌린 게 이제 의사가 자신한테 흥분감이라든지 물리적인 운동은 피하고 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실수로 이제 플래톤 실수로 믿어서 말한 거야. 플래톤이 뭐라고 실수로 믿었냐면 이 낯선 사람들, 즉 이 소녀하고 이 이모, 얘네가 그의 이 사람들이 그의 병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나 어떤 치료법만큼 애절외절 뭐뭐만큼이지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만큼이나 그의 병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며 믿었던 이 사람이 그냥 말한 거야. 즉 사실 이 병이라든지 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오해하면서 믿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그들은 자, 또 역시 이제 플램톤이 이제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합니다. 정확히 내 식단이 무슨 식단이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합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흥분을 하지 마시고 물리적인 운동도 피하시고 좀 쉬세요라고 공통된 의견을 지시를 했다면 어떤 식단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고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세플란톤 씨가. 그래서 거의 이제 하품을 거의 이제 간신히 하품을 참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품까지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은 거지. 그래서 홀백은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야. 겨우 간신히 하품을 참으면서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된 게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사구문 간신히 참으면서 세블론 씨가 물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웃으면서 똑바로 앉았어요. 하지만 그 똑바로 앉은 것은 플랜톤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네, 왜 그럼 갑자기 똑바로 앉았냐? Here they are. 마침내 그들이 왔어요. 라고 그녀는 기쁘게 울부짖었어. 기쁘게 외쳤어. 자, here they are. 이제 원래는 here 구문이나 there 구문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is 뭐 a book, books처럼 동사 뒤에 주어가 오게끔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에 이렇게 수를 맞춰야 돼. 일반 명사가 주어일 때는. 근데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here 뭐 are we 이렇게 쓸 수 없어요. 항상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대명사 주어를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일 때는 주어가 뒤로 가지만 대명사일 때는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ere they are가 맞아요. here are they 하면 안 됩니다. 어순 주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기 그들이 왔잖아요 하면서 그녀가 기쁘게 소리를 쳤어.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와버리니까 이제 이 플람톤 씨는 완전히 지금 뭐 미칠 지경이지. 그래서 이제 데이는 실제 유령이 아니라 실제 가족인데 이 플람톤 씨만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기겠죠. 속았으니까. 자, just in time for the 차를 위해서 딱 적기입니다.
차 마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뭐뭐처럼 보이냐면 그들의 눈까지 진흙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실제로 그들의 눈까지 진흙 속에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만큼 지저분하다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표현한 가정법 과거고요. 자, 그래서 as if 뒤에 was 썼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눈까지 진흙 속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플라임토시는 tremble, 약간 떨었어요. 그리고 turn toward, 조카를 향해서 몸을 돌렸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공감을 표현하는 그녀의 이모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어떤 얼굴 표정을 가지고 네 이모 왜 이래 하면서 이상한 그런 표정, 조카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정으로 조카를 향해 돌렸어요. 그러니까 조카한테는 이제 다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모는 이제 곧 돌아올 거라고 하고 실제로 돌아오니까 조카한테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표정을 지어 보낸 거겠지. 그래서 tremble과 sympathy 이제 영양선적 의미를 썼습니다. tremble 약간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춥거나 두렵거나 약간 매우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떠는 겁니다. sympathy는 어떤 유감의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시하는 느낌. 자, 이 소녀는 열린 창문을 통해서 staring out,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를 가지고 여지 계속 연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의 눈에 공포와 함께 열린 창문을 통해서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녀도 무서운 척 하는 거야. 이모가 미쳤다. 유령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분사구문 그녀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ing 분사구문 플랭톤은 턴어라운드 돌아섰어요. 그의 좌석에서 돌아섰고요. 같은 방향을 봅니다. 자, 같은 방향을 봤다는 것은 아까 소녀가 이 창문을 통해서 응시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플랭톤이 실제로 좌석을 돌려서 이제 소녀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누굴 보게 되겠어? 실제로 그녀의 남편과 그 남동생들, 강아지들이 돌아오는 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겠죠. 자, 저녁의 어둠 속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잔디 밭을 지나서 창문을 향해. 그래서 그들은 모두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팔 아래 총을 들고 있었고요. 그들 중에 한 명은 하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하얀색 코트를 걸쳤어요. 자, 아까 그녀의 남편이 하얀색 방수 코트를 들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아까 조카한테 들은 내용하고 일치하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친 갈색 강아지도 그들의 발 근처에서 걷고 있었어. 그래서 갈색 강아지도 같이 실종됐다란 말을 하니까 아까 조카한테 들은 내용이 계속 일치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게 집 근처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젊은 목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베티 왜 너 이렇게 뛰니? 자, 아까 그 가장 어린 남동생이 베티 왜 이렇게 뛰니라는 말에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랬지? 이게 아까 조카에서 들은 정보들이 계속 일치합니다. 그래서 플라임톤은 붙잡았어. 거칠게 그의 우산과 이제 모자를 거칠게 붙잡았어. 이건 이제 플라임톤이 이제 무서우니까 도망가죠. 그는 거의 어떤 드라이브웨이 진입로하고 대문도 알아보지 못해. 그가 런어웨이 도망갈 때, 그 집으로부터 도망갈 때 거의 앞문하고 진입로도 알아채지 못했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뛰어간 거야. 그래서 그의 또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떤 한 남성이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길을 따라서 그 자전거를 타고 있던 그래서 라이딩에서 현재 분설 앞에 어멘 꾸며줄게. 그래서 그 길 사이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남자가 그 덤불 사이로 운전을 해야 했었대. 그 사람, 즉 도망가는 그 사람하고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즉 어떤 사람이 마구잡이로 막 뛰어나오니까 길도 구분 못하고 뛰어나오니까 이 사람과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덤불 속으로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라 동물 속으로 운전을 해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Here we are. 여기 우리 있어요. 우리 왔어요. 여보, 나의 사랑. 이렇게 이제 그 집에 도착한 남편이 말하는 거야. 하얀색 코트를 입은. 그러면서 다시 분사구문 이제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왔어요. 우리의 옷은 약간 진흙이 지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는 지금 거의 다 건조된 상태예요. 진흙이 막 질퍽질퍽하진 않아. 다 이제 말랐어요. 그래서 누구죠? 그 사람, 즉 그 방 밖으로 뛰쳐나간 그 사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방 밖으로 뛰쳐나갔던 그 사람 누구죠?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이제 대시 선행사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 저 사람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 대시를 썼어요. 자, 그래서 방 밖을 뛰쳐나갔던 저 사람, 그 누구죠? 그래서 그 특이한 남자, 미스터 노텔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특이한 남자예요. 그래서 네임드가 동사는 아니고요. 과거 분사 PP, 불리는, 이렇게 안명사 맨을 꾸며줄게. 미스터 누텔이라고 불리는 그 이상한 남자예요. 라고 스플랜토 씨가 말했어요. 그는 그의 병에 관해서 단지 병에 관해서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뛰쳐나갔어요. 돌진해 나갔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리고 당신이 도착했을 때 사과도 없이. 그렇게 좀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본 것 같았어요. 자, 아까 as if 가정법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as do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like는 주로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like도 뒤에 주어 동사를 썼을 때 과거 동사나 대과거 동사가 나와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뭐뭐처럼 보이다. 마치 그가 유령이를 봤던 것처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as if에서는 과거 동사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had seen 대과거 동사 나왔다. 요거 하나 이제 CG 하나 체크해 놓을게. like 자리에 지금 as if as do 같은 거 쓰는 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생각해 그것이 개라고요. 라고 조카가 조용하게 말했어. 조카의 두 번째 거짓말 시작.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도망쳤냐? 그 개 때문이에요. 라고 조카가 조용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한테 말했거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명사절, 접속사, 대생략.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그가 개에 대해서 scared,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그는 한때 사냥이 되었어요. 사냥되도록 쫓겼어요. 쫓겼다가 제일 적절하겠다. 근데 한때 쫓겼어요. 어디로? 스메트리. 스메트리는 묘지야. 묘지 속으로 쫓겼어요. 어디에서? 어딘가에서. 겐지스 뱅크 강둑. 겐지스 강둑을 따라 어딘가에 있는 묘지 속에서 쫓겼어요. 누구에 의해서? 무리. 야생계의 무리에 의해서 겐지스 강둑을 따라서 어딘가에 있던 묘지 속으로 쫓겼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소비했어야 합니다. 새롭게 땅굴이 파진 디그, 땅굴 파다의 과거분사야. 새롭게 땅굴이 파진 무덤, 그레이브 무덤 속에서 누구와 함께 생물, 짖고 있는 격렬하게 그 사람 바로 위에서 격렬하게 짖고 있는 생물, 즉 개들, 야생 개들과 함께 새롭게 땅굴이 파여진 무덤 속에서 밤을 소비해야 했었대요. 자, 지어내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겐지스 강둑 근처에서 어딘가의 묘지 속으로 완전히 쫓겨가가지고 야생개에 의해서 야생개들과 밤을 소비했다. 밤을 다 썼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망상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해요. 어떤 사람이 그들의 얘는 넓은 신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의 용기를 잃게 만들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가 나오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make 사역동사니까 여기 로즈 원형 썼습니다. 그래서 coming up with가 무엇을 떠올리다, 제안하다. 동명사 주어입니다. 정교한 이야기, elaborate, 정교한,
정교한 이야기를 그렇게 떠올리는 것, 그것. 근데 on short notice, 단순간에, 단번에, 순식간에 그 정교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 그것. 자, 워즈 수일시 돼 있지? 그녀의 특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카의 특기, 뭐다? 단번에 정교한 거짓 이야기를 떠올려내는 것, 그게 특기입니다. 그래서 일러브라이트가 여기 영양사전 의미 썼습니다. 많은 신중한 세부사항이나 또는 많은 복잡한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정교한이란 뜻이고요. 자,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조카가 거짓말을 이제 꾸며낸 거다라고 말해주는 문장이었고요. 좀 이제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것 좀 짚어보면 조카의 성격은 resourceful, 창의적입니다. 상상력이 있어요. 그리고 cunning, 누군가를 속입니다. cunning, 교활한, 속이는. 그리고 mischievous, 는 장난기 있는, 악의적인, 장난기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sourceful, 자원이 많은, 창의적인, 뭔가 풍부한, 생각이 풍부한, 상상력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조카의 성격은 이랬고요. 조카가 남자 방문객 너틀에게 비극적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방문객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이게 조카의 특기고요. 그래서 벌사의 특기는 만들어내는 거다 정교한 이야기를 단번에 순식간에. 자, 그리고 방문객의 상태와 착각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신경쇠약 치료를 위해서 누나가 살았던 시골 지역 장소로 이사를 왔는데 누나가 이제 몇몇 이름을 알려줬어요. 특히 이제 세플랬던 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의 조카가 이제 꾸며낸 얘기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경 변화는 처음에는 이제 신경쇠약증으로 걱정이 있는 상태로 낯선 이의 어떤 집에 공식 방문을 하게 됐는데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조카의 이야기가 어떤 유령을 보게 착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니까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그 집을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제 어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단어적인 부분 이런 거 체크를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한 번씩 잘 챙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막 조금 내용이 좀 약간 길긴 했는데 여기서 이 이제 스페셜 레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제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수업에서 이제 말했던 어법적인 부분 이런 거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영상 녹화로 인한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빠르게 가볍게 진행했으니까요. 본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수업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